미증시 간밤 상승하면서 마감했습니다. 다우지수 0.36% 상승, S&P 500 0.15% 상승, 나스닥 지수도 0.17% 상승했습니다. 전반적으로 키워드를 하나로 정리해보자면 노동시장 둔화 조짐이 보이면서 소폭이지만 일제히 상승 마감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상승 마감 내용에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바로 미국의 4월 구인 건수입니다. 3년여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라고 하는데요. 어떤 내용인지는 다음 페이지에서 함께 만나보도록 하고요. 가장 먼저 오늘의 머니맵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전반적으로 초록색을 띠고 있는 종목들이 많습니다. 그중에서도 M7 종목들이 초록색을 많이 띠고 있다는 점에서 저희가 의미를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특히나 테슬라와 메타는 소폭 하락하는 모습 보이기도 했지만 엔비디아부터 기대감 가득 담고 있는 애플, 아마존, 구글, 마이크로소프트까지 강보합권 내에서 마감해주는 모습 보였습니다. 다만 뱅킹 관련 종목은 하락하는 모습도 보였고요. 에너지 관련해서도 빨간불이 켜져 있습니다. 섹터별로 함께 살펴보면요. 특징적으로 경기 방어주와 부동산 섹터에서 상승불이 많이 켜졌고요. 반면 에너지와 원자재 분야에서 큰 폭으로 하락하는 모습 보였었는데요. 오늘의 가장 중요한 이슈 함께 살펴볼까요? 바로 미국의 구인 구직 보고서가 발표가 되었습니다. 3년여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라고 시장이 평가하고 있는데요. 일단 수치부터 함께 살펴볼까요? 졸트 4월 9인 이직 보고서를 보면요. 예측치보다 이전치보다 더 많이 하락하는 모습이 확인됐습니다. 4월 구인 건수는 805만 9천 건으로 집계됐는데요. 전월 대비해서 약 29만 6천 건가량 줄어든 수치였습니다. 이 수치가요. 무려 2021년 2월 이후 3년 2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치로 발표가 되었고요. 사실 미국의 구인 건수 같은 경우에는 정점이 2022년 3월에 고점을 찍은 이후에 현재까지 전반적으로 감소 추세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사실 팬데믹 이전과 비교했을 때는 700만 건대에서 유지되고 있다가 지금은 800만 건대, 거의 100만 건가량 상승한 상태에서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 전과 비교하자면 여전히 높은 수준은 맞다라는 것도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죠. 오른쪽 차트 보시면요. 전일에도 지표 발표 내용을 보면서 또다시 9월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소폭 상승했다라고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는데요. 9월 금리 인하 기대감은 간밤 또다시 상승했습니다. 이거래일 전이 53.9%, 전거래일이 64%, 그리고 오늘 간밤에는 66.6%가량 상승하는 모습이었습니다. 1회 금리 인하에 대해서는 56.7%, 2회 금리 인하에 대해서는 9.9%가량 시장이 예상을 하고 있었고요. 이번에 교인 구모 구인 건수에 대해서 시장이 예측하고 있는 내용들을 조금 더 해석해 보자면요. 일자리 감소 자체는 실제 실업률에 큰 변화 없이 인플레이션이 하락하는 데 필요한 경제적인 여유를 만들어줄 수 있다라고 시장이 평가하면서 가장 집중을 했던 거고요. 이 채용 공고 자체가 좀 감소하면서 앞으로 몇 달 동안 고용 속도가 느려질 것임을 시사한다라고 시장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졸트 보고서 내용을 좀 파헤쳐 본다라면 해고율 자체는 여전히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일자리 증가 자체는 계속 플러스이지 않을까라고 시장이 경계하고 있는 점도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어쨌든 긍정적인 결과가 발표가 되면서 국제금리 역시 조금 더 소폭 하락하는 모습이었습니다. 2년물도 4.7%대에서 그리고 10년물은 4.3% 초반까지 내려오는 모습이었고요. 국제금리 이달 들어 연일 하락세 보여주면서 안정권에 접어들어든 모습까지 체크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국제 유가도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WTI 73달러 선, 두바이유 77.55달러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이로써 국제 유가는 5거래 연속 하락했습니다. 아니 사실 오펙 플러스 감산 지속 소식이 나왔는데도 왜 국제 유가는 계속 연일 하락하고 있나요? 라고 궁금하신 분들 많을 것 같아서 내용 잠깐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미국에서 나오는 지표를 통해서 노동시장이 둔화세가 지속되고 있다는 게 다시 한번 확인되어서 이 영향 역시 국제 유가 가격에 영향을 미쳤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비록 오펙 플러스에서는 이 감산 연장을 이어가고 있다라고 올해도 1년 연장하겠다라고 밝히긴 했지만 그 안에서 8개국들 계속해서 조금 반발하는 모습이 나와주면서 결국은 오펙 플러스도 증산 채비를 할 것이다. 감산을 줄여 나갈 것이다. 라는 예상 속에서 이 투자자들이 이 이슈에 주목하면서 유가는 상승보다는 하락으로 방향을 틀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은 이 이슈들을 다 파헤쳐 본다면 현재 국제 유가 가격을 좌우하고 결정짓는 변수는 시장의 수요다. 공급 측면보다는 수요 측면에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된 수요 측면 이슈를 계속해서 함께 포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AI 반도체 섹터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시죠. 엔비디아 1.25% 간밤 사이에도 또다시 상승했습니다. 특히나 엔비디아, 삼성 관련된 발언까지 했기 때문에 그 내용들은 잠시 뒤에 게스트분과 함께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고요. AMD 2.18%, 엔비디아와 함께 새로운 칩을 발표했음에도 계속 하락하고 있고요. 인텔 0.86% 하락, 엔비디아와 함께 가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1.19% 하락, 델 테크놀로지는 정말 4거래일, 5거래일 연속 하락하고 있습니다. 2.83% 하락하면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엔비디아가 상승했음에도 0.72%가량 하락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 안에서도 가장 집중하고 싶었던 기업이 바로 인텔이었습니다. 물론 지금 계속해서 대만에서 열리고 있는 기조 연설을 통해서 인텔 CEO 역시 함께 발언을 했는데요. 컴퓨텍스 2024 기조 연설에서 어떤 내용을 말했냐면 우리가 엔비디아의 가격의 3분의 1 정도 가격에 AI 가속기 가우디를 판매할 것입니다. 라고 발언을 했습니다. 이 TSMC와 함께 손을 잡고 제작을 해서 대대적인 반격을 하겠다라고 밝혔는데요. 처음으로 여기에 더해서 이 3분의 1 가격의 가우디 그리고 AI 프로세서 루나 레이크 여기에 더해서 서버용 CPU 제온 6 칩까지 세 가지를 모두 다 선보였다라는 게 굉장히 시장에서 혁신적이고 주목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삼성 메디슨과 함께 AI 관련된 협업을 해서 이 초음파 솔루션을 만들어 의사들에게 AI 관련된 프로그램을 제공하겠다라는 내용까지 더하기는 했는데요. 이 컴퓨텍스 2024는 엔비디아를 제외한 다른 기업들에게는 기회를 내주지 않는 것 같습니다. AMD도 전일에 이어서 오늘까지 하락을 하고 있고요. 이 새로운 내용들, 물론 3가지의 새 제품을 출시를 발표한 인텔 역시 오늘도 하락하는 모습 포착되고 있습니다. 그럼 M7 이야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메타 0.1% 하락, 테슬라 0.86% 하락하는 모습 보였지만 그 외에 마이크로소프트부터 애플, 엔비디아, 알파벳, 아마존은 상승 마감 1%까지는 가지 않지만 상승했다라는 점에 의의를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WWDC를 코앞에 둔 애플은 정말 소폭이지만 하루도 하락하지 않고 우상향 그래프 그려주는 모습까지 포착할 수 있었습니다. 이로써 골드만삭스에서에 있는 대부분의 헤지펀드도 M7에 대한 익스포저가 역대 최대다라는 기사까지 보도가 되었는데요. 하나씩 함께 짚어보도록 하시죠. 마이크로소프트는요. 또다시 거의 10,000명 이상의 해고를 하겠다라는 내용을 밝힌 데 이어서 후속 조치로 애저 부분의 인원을 감축하겠다. 그리고 그 인원은 무려 1,500명가량이 될 것이다 라고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사실 지금 굉장히 좀 정부와 관련된 사업, 양자 컴퓨터, 우주 등 첨단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분야 내에서 1,500명을 좀 감소하겠다라고 하면서 좀 충격적인 내용이었고요. 클라우드 서비스 부문의 직원으로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대규모 정리해고다라고 시장은 평가하고 있기도 합니다. 마이크로소프트뿐만 아니라 구글 역시 대규모 감원을 진행하겠다라고 밝혔는데요. 고성장세를 이어가고 있고 돈도 굉장히 잘 벌고 있는 클라우드 부분에서 역시나 최소 100명 정도를 감원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특히나 지금 해고하겠다라고 밝힌 대상자들 중에 일부는 지난 4월에 시장에 주목을 받았던 구글 연례 행사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대거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오히려 구글의 감원에 있어서는 굉장히 이 적은 인력으로 고성장, 고출력을 내기 위해서 감원한다라는 점에 있어서 시장에서 그렇게 좀 큰 충격을 받지는 않은 모습까지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럼 테슬라까지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일론 머스크는 이런 CNBC 관련 보도가 있었습니다. 이 테슬라용 엔비디아 AI 칩을 X와 XAI로 돌렸다. 오히려 테슬라보다 머스크가 집중하고 새로 만들고
있는 그 외의 신규 스타트업에 조금 더 집중하면서 그쪽에 엔비디아 칩을 더 돌리고 있다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일론 머스크는 즉각 반박하면서 올해 엔비디아 칩 구매에 우리는 4조부터 5조 원대를 좀 쓸 것이다 라고 발언을 하기도 했는데요. 오히려 이 내용이 테슬라의 주가보단 엔비디아의 주가를 조금 더 끌어올리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내용들 어떻게 판단해서 저희가 미증시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오늘 게스트분 통해서 함께 알아보시죠. 오늘의 브리핑 여기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잠시 뒤에 오늘의 게스트분 함께 만나러 떠나볼게요.